크기를 변경함으로써 속도와 정확성을 쉽게 교환할 수 있는데 저희는 그 속도를 올리고 정확성을 살짝 낮춘다는 취지로 해서 티니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저기 재교육이라는 말보다 교육이라는 말보다 학습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고 딥러닝에서는 예. 그다음에 티니가 아니고 타이니. 타이니. 알겠습니다. 네, 여기 아무튼 이유는 저희가 지금 타이니 모델을 이용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학습 과정으로서는 이제 5가지 과정을 거쳤습니다. 네,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설치 파일 정보를 따로 적어두었고 데이터를 따로 수집을 해서 룰루 마커로 데이터를 그린 후에 네, 지금 보이시는 같은 경우는 SOS 모델로 했지만 저희는 이제 사람 모델로 그거를 바꿈으로써 인식률을 훨씬 더 정확하게 올렸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PPT를 보고 따라할 수 있게 만들다 보니까 조금 상세하게 설명이 돼 있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욜로가 이제 단순히 SOS를 찾을 때 학습했던 영상인데 절대 낮지 않은 확률로 SOS 역시 확인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파이썬 스크립트 코드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이썬 스크립트 항목에서 저희가 보여드릴 것은 욜로를 어떻게 라즈베리 파이에서 사용을 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할 예정입니다. 파이썬 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이제 학스템 욜로 V3 타이니 이제 모델과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오픈CV에 결합을 하고 동영상 프레임 단위로 분할해서 객체를 합리했습니다. 또한 파이썬 멀티 프로세싱을 이용해서 프레임 속도를 훨씬 높게 향상을 시켰습니다. 코드 같은 경우는 밑에 GitHub에 올려놓았는데 따라 하실 때도 클론해서 밑에 URL을 친다면 정상적으로 파일이 다운로드 되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코드입니다. 옆에 부분은 저희가 필요한 모듈을 임포트 시켜주는 부분이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저기 Q라는 임포트 Q라는 부분이 있는데 저 Q라는 이제 자료 구조를 이용해서 저희는 동영상 프레임을 넣었다 뺐다 반복을 합니다. 그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멀티 프로세싱으로 돌아가는 과정이고 이제 전처리 같은 경우는 320, 320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욜로 저희가 이거를 실행시키는 것은 다른 I2C 클라이언트 코드에서 이 코드를 실행시키기 때문에 클래스화로 따로 묶어놓은 것이고 이제 그 모델을 설정해줬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이제 프로세스를 타겟을 클래스 if 프레임으로 잡음으로써 저 부분을 데몬 프로세스로 실행을 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클래스 if가 아니고 클래시파이. 클래시파이. 네. 분류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제 전달 인자를 아까 저희가 설정해준 네트워크 그리고 인풋 큐, 아웃풋 큐를 같이 보내줌으로써 데몬 프로세스로 실행을 시키도록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데몬 프로세스에서 돌리는 클래시파이 프레임입니다. 인풋 큐가 에서 비어있지 않으면은 이제 가져와라. 그리고 프레임 전처리를 300, 300으로 다시 한번 해주고 BLOB로 변한 네트워크에 BLOB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아웃풋에 그대로 저장을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BLOB는 블럽이라고 읽고 블럽. 네, 블럽 방식. 또한 이제 get output names 같은 경우는 이제 클래스 모델 객체의 이름을 반환해주는 함수입니다. 이제 실제로 메인문을 돌아갔을 때 저 과정을 input queue가 비어 있으면은 실제로 동영상 프레임을 넣는 것이고 output queue가 비어 있지 않으면 즉 전처리가 들어간 과정이 있으면은 이제 저희는 저 함수를 호출했습니다. post process라는 함수를 실제로 돌림으로써 여기서 객체가 있는지 확인을 해주고 이제 아이디와 높이 넓이를 배열로 여러 개가 있을 경우 저장을 해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드롭
프레드라는 함수를 들어가서 이미지를 이제 라벨링을 실제로 쳐주는 과정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드로우 프리딕션한 결과를 그려준다 그런 의미니까 드로우 프리드라고 얘기하는 게 있고. 프레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샌드 클라이언트는 제가 이제 저기 IPC에 사용하기 위해서 따로 빼놓은 함수인데 저거 같은 경우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 때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제 Q를 눌렀을 때 스탑 시키는 방법과 FBS 업데이트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네, 진짜 상당히 빠릅니다. 굉장히 빠르고 되게 잘 인식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팅 시 오토 스타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다른 조들도 많이 했기 때문에 넘어갈 텐데 저희가 부팅 자동 시장을 했던 모듈에 관해서는 GPS를 잡는 모듈과 또한 아까 그 클라이언트 파일을 새로 실행시키는 곳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상당히 애를 먹었던 부분이 그 CRC에 저희가 추가를 하고 쉘 스크립트를 따로 빼놨는데 이제 저희가 타이트 VNC를 오토 스타트를 해놨기 때문에 GUI 환경이 2번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은 파일이 2번 이상 계속 실행이 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저희가 타이트 VNC를 자동 실행을 종료시킴으로써 다시 한 번만 정상적으로 되는 것까지 확인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GPS 모듈 발표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드론의 GPS 모듈 기능의 같은 경우는 위도, 고도, 경도를 같이 보여줍니다. 드론이 얼마 높이에 떠 있는지 고도까지 따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듈을 선택을 하였고 실제로 값이 저런 식으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것을 코드로 가져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위도, 경도, 고도값만 가져오도록 하였습니다. 파이썬 스크립트에서 이제 옆에 보시면은 세션 gps.gps 로컬호스트 1947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2947번 포트를 이용해서 내 자신에 있는 GPS 모듈을 읽어와라. 또한 이제 옆에 있는 클래스로 분할이 TPV라는 클래스로 이제 보고가 들어오면은 이제 거기서 저희는 하나하나 값을 따로 뽑는 형식으로 실행을 했습니다. LTE 모듈 커넥션입니다.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일단 LTE 모듈 같은 경우는 필요한 패키지를 따로 다운을 받은 후에 디바이스 이제 안드로이드 폰이나 아이폰 같은 경우 디바이스랑 통신사를 가장 크게 확인을 하고 또한 이 밑에 명령어를 침으로써 실행을 하면 생각보다 잘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눅스 서버 구축 분야입니다. 리눅스 서버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발표를 드린 적이 없어서 조금 설명을 하고 드리면은 우분투 18.04, 그다음 개발 환경은 아나콘다 4.5.11을 기준으로 다운을 받으면 파이썬 3.7 버전이 다운로드가 됩니다. 또한 파이썬 3.7 버전에 맞는 오픈CV를 다운받다 보니까 3.4.3으로 통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외부 IP 같은 경우는 이제 저 IP가 될 것이고 내부 IP는 제가 따로 고정을 해줌으로써 이제 외부 IP를 타고 들어가면 내부 IP인 저희 PC로 들어가게 설정을 해놓았습니다. 또한 포트 같은 경우는 조금 이따 설명하면서 더 자세히 나가겠습니다. 외부 IP가 실제로 이것은 아까 그거를 이미지로 확인시켜 드리는 과정입니다. 포트 같은 경우는 이제 FTP를 사용하기 위한 21번, SSH를 이용하기 위한 22번, 다음 RTMP 프로토콜을 이용하기 위한 1935번, 주피터 노트북을 쓰는 8888번, 또한 저희가 TCP 소켓 IPC 통신을 이용해서 사용할 포트가 9000번을 전부 열려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서버를 따로 만든 이유는 라지메드 파일을 지금 LTE 모듈로 구성을 해놨고 또한 드론을 띄우는데 랜선을 꽂고 나갈 수도 없고 야외에서 와이파이를 막 함부로 잘 잡힐 거라고 장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서버를 구축을 하였고 또한 이제 모바일과 라즈베리 파이를 서로 통신시키기 위해 가운데서 제어해주는 역할로 저희는 구성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이제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가에 대한 원리를 간단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드론과 서버가 먼저 TCP 연결이 되면은 그다음 모바일과 서버가 TCP 연결이 시도를 한다면 그때부터 연결이 기계가 이어지면서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포트 포워딩에 대한 간단한 설명인데요. 이제 외부에 있는 IP와 내부에 있는 IP가 다르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지정된 포트를 통해서 타고 들어온 것들에 대해서 내부에 있는 IP로 연결해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 과정을 이제 포트 포워딩이라 하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RTMP로 이제 옆에 있는 서버 IP로 그 동영상 스트리밍을 보낸다면 그것을 이제 받는 쪽이 있을 거고, 뭐 그거를 어떤 포트를 이용해서 들어올 것인지, 또한 받는 사용자들은 어떤 포트를 통해서 나오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실행을 해야 동영상이 재생이 될 것입니다. 저 설정 화면을 좀 보여주지 그랬어. IP 타임 사용했으면 예를 들면은 IP 타임 설정 화면이 있잖아. 이제 완전 프로젝트 시작 단계에 설정을 해놨는데 제가 요즘 집에 못 가가지고 그거는 제가 그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또한 이제 교내에서 라즈베리 파이를 서버로 둔다면 교내끼리는 통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방화벽 설정을 따로 해줄 필요는 없으나, 특정 이제 IP 타임이라든지 우분투 운영체제, 따로 운영체제를 이용한다면 꼭 허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방화벽이 기본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특정 포트가 일단 전체적으로 차단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옆에 있는 명령 WS 케이더스를 이용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얼로우를 통해서 특정 포트로 들어오는 방화벽을 일단 허용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저희가 아까 아나콘다 패키지는 이제 다양한 패키지 파일을 맞추기 위해서 설치를 한 것인데, 넘어가겠습니다. RTF 동영상 스트리밍입니다. 자, 어도브 플래시 플레이어 회사에서 만들어진 프로토콜이고, 라이브 스트리밍, 다운로드 없이, 그다음 대역폭과 이제 1935번 포트를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라즈베리 파이에서 노드.js로 만들어진 서버로 동영상 버퍼를 보내